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 ABC존이 어떤 거냐라고 정리를 해봐 드린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주주 강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용주주의 저수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골 사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저수지라는 거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이제 댐 뚝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봄에 모내기 할 때 물을 쭉 빼고, 그 다음에 가뭄에 물을 쓰고 장마철에 물 담아 넣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시골의 저수지죠.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구역 조사를 할 때 보면 제가 A존이다, B존이다, C존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A존은 임대 수요가 굉장히 좋은 존, B존은 노멀한 존, C존은 임대 수요가 안 좋은 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론 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수지가 가뭄이 들 때는 물의 수위가 낮아져서 물의 반경이 지금 굉장히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장마가 지면 장마철에 물을 이게 뚝방을 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담아두기 때문에 저수지의 그 파이가 굉장히 커져요. 평상시에 없었던 상태보다 커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적당한 물 수위를 이렇게 가둬두고 있는 상태죠. 아주 가뭄이 들었을 때는 작고, 적당할 때는 적당한 사이즈, 그 다음에 장마졌을 때 크게 사이즈가 이제 커지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A존,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아주 좋은 존은 가뭄이 들었을 때 자그만 존이에요. 여기는 절대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이 저수지엔 항상 365일 그 존에는 물이 항상 차 있는 거고요. 평상시 노멀한 존은 B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뭄을 제외한,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두 달,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이 차 있는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존, 가장 안 좋은 임대 수요를 갖고 있는 존, 이거는 장마철에 그때만 물이 차는 존이에요. 한 달 정도, 장마철 한 보름 한 달밖에 없잖아요. 이 C존, 장마철에만 물을 차는 존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임대 수요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외의 시기에는 늘 방이 비는 존이에요. 그리고 A존은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수요가 꽉 차 있는 존이죠. 한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강에 물이 지금 항상 차 있잖아요. 가뭄이 들면 물 수위가 조금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해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시민공원까지 물이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잠수교가 물에 잠기는 경우 보이시잖아요. 그게 장마철이거든요. 장마철 며칠이나 돼요. 잠수교가 잠기는 거는 실제 한 15일 정도밖에 안 잠기거든요. 그런 시기는 1년 365일 중에 보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시기에 잠수교가 다시 잠기고 나면은 바로 시민공원 물 청소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주차하고 거기서 뭐 라면 먹고 하잖아요. 그 존이 C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공원은 항상 물이 차 있는 공간이 아니고 홍수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존을 산다는 거는 거기 잠수교에 있는 시민공원의 땅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물이 차 있는 존에 건물을 사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BC존을 왜 구분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수익률 표에는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준 종이에는 공실이 없는 거예요. 실제 이 물건은 공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공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물건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이세 잘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방이 나가면 막 바로바로 차지는 존이 있고, 그 차이를 잘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공실이 유지되는 데는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 나한테 기대하는 실제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내가 실제 한 달에 매달 버는 소득인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수익률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C존은 그만큼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A존 내지는 B존은 가성비에 따라서, 왜냐면 싸면 B존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A존 내지는 B존을 사는 건 괜찮지만 가급적 A존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C존은 아예 투자의 포인트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배제하는 존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거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A, B, C존이 어떤 거냐라고 정리를 해봐 드린다면, A존은 임대 수요가 넘쳐나고 좋은 존이에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존을 A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존 같은 경우는 실제 임대 수요자들은 없지만 건물이 외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렴해서 가는 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렴하거나 관리비 보증금이라든지 많고 임대 월세가 낮은 존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동일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월세도 많이 받고 보증금도 많이 받는 그런 존, 그리고 단기를 안 받고 여기는 1개월
3개월도 살 수 있는 그런 존. 여러분들이 방을 얻어보시다 보면 알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추천해는 존은 달동네겠죠. 내가 30만 원밖에 없는데요, 보증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달동네 옥탑방 소개시켜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C존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이 많고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교통편이 좋고 역세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A존일 거라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보시면 A존과 C존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간 정도 되는 게 B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존은 세입자 기준으로 돈이 많거나 편의상 좋은 존을 A존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저렴하거나 편의상 불편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가는 존을 C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존의 건물을 산다고 그러면 수익률에 나와 있는 그 수익이 그대로 수익에 이어지는데, B존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방이 나가긴 하지만 A존보다 한 보름 내지는 열흘 이상 늦게 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 수요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 좋은 존이고, C존 같은 경우에는 늘 공실이 한두 호씩은 항상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다 차 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고 늘 방이 한두 개씩 비어 있다고 하면 수익률은 한 20% 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는 수익률은 방이 꽉 찼을 때의 수익률이에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시기가 A존은 일주일이라면 B존은 보름이 될 거고, C존은 한 달 내지 2달 이상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연 매출로 계산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C존과 A존의 수익률은 동일한 수익률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브리핑을 했다 하더라도 많이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한 방 2개 정도가 빠지는 정도의 수익률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A존과 B존은 방 1개 정도가 빠지거나 들어오는 수익률의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A존과 C존 정도는 방이 2개 정도가 빠지는 정도의 수익률의 차이가 날 거다. 그래서 가급적 똑같은 수익률이라면 A존 사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A존에는 당연히 비싸게 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A존만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A존과 B존, 그때 A존, B존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 계산해 볼 때는 방을 1개 정도 뺐을 때에도 수익률이 동일한지 정도를 계산해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